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 김현영 교수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정당 제재와 수요기간의 판매자 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하려고 합니다. 억울하게 부정당 제재를 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부정당 제재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연이 너무나 억울하고 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국가 입찰 계약을 하거나 이런 계약을 하게 되게 되면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담보된 그런 시스템 안에서 다수 당사자들이 이제 입찰을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어떤 국가 계약의 어떤 기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공정성이 담보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국가기관에서조차도 이렇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이러한 기본 베이스에서 부당하게 1순위로 낙찰된 회사에 부정당 제재라는 위법하고 굉장히 부당한 행정적인 제재를 내리는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사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은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모 수요기관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시장 조사나 뭔가를 이렇게 견적을 받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A라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관련된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가 특성,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견적들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수요기관에서는 그거를 기초로만 해서 입찰 규격서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 회사에서 준 근거로 해서만 만듭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소스를 준 회사는 이 물건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판매할 생각을 갖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국내에 특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판 업체라든가 해외 제조사에 연락을 취합니다. 내가 이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할 테니 나한테 판매자 보호를 걸어달라 해서 그렇게 대리점 계약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역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할 때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 제한 경쟁 입찰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입찰을 하고 이제 1순위로 이제 낙찰이 되시죠. 그러면 적격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물건을 구입해서 사다 줘야 되는데, 물건을 구입하려고 막 수소문 해서 그 규격에 나와 있는 데려 가지고 살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특판이라든가 해외 업체 쪽에 전화를 합니다. 만약에 해외 업체에 전화를 했다 그러면 해외 업체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특판에 전화하십시오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여러 특판이 여러 지게 있겠죠. 그러면은 그쪽에서 전화를 하게 되게 되면 이거 사겠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판매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사 이 사람이 먼저 해당 지역에 있는 어떤 대리점에 이제 뭔가 갔다고 치죠. 예를 들면은 판매자 보호 걸린 회사한테 먼저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금액을 굉장히 높게 불겠죠. 높게 부르면 이 사람은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은 이 가격으로 구입해서 준다고 하면 손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수소문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를 가죠. 예를 들면 서울에 갔다. 서울에서 그 물건을 살려고 그 업체 특판이라든가 뭐 제조사라든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못 판다. 이 제품은 판매자 보호가 걸린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라. 지역 경쟁 입찰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사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는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그 A라는 업체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걸 사서 나라에다가 납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포기를 해서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의 주 원인은 해당 수요기관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뭔가 입찰을 하거나 할 때는 그 규격서를 동등 이상이라고 규격에 넣지만 실질적으로 동등 이상이라는 제품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 그 회사의 그 규격에 대한 것만 모델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동등 이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설사 비슷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동등 이상이 아니라고 해서 수요기관이라 이런 데에서 구매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규격사만 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조달할 때는 제대로 규격사라든가 입찰 공고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나 거기 참여한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할수록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공고나 규격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라든가 여러 가지 손해는 1순위로 당선된 사람이라든가 그 밖에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을 취소당하고 부정당 제재를 받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수요기관에서 만약에 여러 다양한 업체들의 제품들을 선별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속된 말로 짬뽕을 해서 규격서를 만들고 했었다면 구매자들이 이거를 낙찰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도록 만들어줘서 이러한 부당한 이들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국가 경쟁 입찰이라든가 지역 경쟁 입찰의 한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 기관에서는 특정 업체에 뭔가 커넥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업체에다가 뭔가 소스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판매자 보호를 걸거나 아니면 그 업체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뭔가 구조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면 낙찰자들은 거기서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행정심판이라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 입찰 공고서를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뭐든 책임져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만 6개월 내지 그 이상의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게 되고 계약도 취소당하고 보증금까지 몰취당하고 이런 부당한 이득이 발생되는 거죠. 더군다나 막대한 금액으로 물건을 사서 줘서 입찰을 들어간다 하도 한 푼도 이익을 남기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잘못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라든가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기관들이나 이런 데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고자 할 때는 이거를 1순위 낙찰자들이 선택의 후기라든가 물건을 다양한 통로로 해서 구매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동안 수십 년간의 입찰은 이러한 부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정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굴러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 피해를 전전히 이제 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도 예를 들면 입찰 규격서나 입찰 공고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잘못된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산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추후에도 부정당 제재나 국가 조달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